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회계 순환 과정에서 예비 절차, 결산의 예비 절차를 봤는데 그 예비 절차 끝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말미에 뭐가 있냐면 재고조사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정사항 할 때 장부 금액하고 실제의 차이를 요약한 표예요. 결 수정분계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정산표는요, 여러분 거기 뒤에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면 끝나요. 그 그림이 뭐가 돼 있습니까? 250쪽에 수정전 250쪽의 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전 시산표, 수정분계, 수정후 시산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다 있죠. 여기서 여러분 지금 모두 칸이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식 정상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하나가 빠지면은 8위식, 6위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정상표의 장점은 뭐예요? 한눈에 볼 수 있다죠. 그쵸?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 회계 공부할 때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연세 좀 들으셨던 교수님들은 이런 거 숙제 갖고 많이 내셨죠. 블랭크 문제. 중간중간에 가로. 왜냐하면 상호 관계성이 있으니까. 근데 예전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요. 여기서의 이제 우리가 확인할 점은 249쪽에 마지막 줄인데, 마지막 줄 두 번째, 정산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회계장부가 아닌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다만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의 이해에 있어서 수정전 시산표와 수정후 시산표의 금액이 어찌어찌 달라지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그 뒤에 기초다지기 03번은 기초다지기 01과 02의 연계선상이거든요. 자, 여러분 형광펜 들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수정사항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급여 한번 다시 봐요. 급여 5만 원이 잔액시산표는 수정전을 의미하잖아요. 이 문제의 기초다지기 3번은 잔액시산표, 수정분계,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니까 수정후가 없죠. 그게 모두 8개니까 8위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넷, 여섯, 8개니까. 자, 근데 거기 보면 급여가 5만 원이 수정전이 있었죠. 수정분계 때 급여가 2만 원이 더 같은 변에 있죠. 옆으로 쭉 가니까 급여는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 비용에 급여가 7만 원이 기록이 되죠. 이런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게 정산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수정사항에 수정분계에서 급여 2만 원이 있으면서 쭉 내려가면 미지급 급여가 대변에 2만 원이 있지요. 차변에 2만 원, 대변에 2만 원이지요. 보이시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정후 시산표에도 합계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보십시오. 임대료 여러분 수정전 잔액시산표에 20만 원 있죠? 찾으셨어요? 그리고 수정분계 정산표에서 대변에 15,000원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그러면 같은 변이니까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수익의 임대료는 얼마가 되겠어요? 21만 5천원. 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느끼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정분계에서 15,000원 임대료 발생의 반대쪽에 차변에 미수임대료가 있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수정분계 잘 봐요. 이게 나중에 수정후 시산표에 합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미치지 않는 거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미수임대료나 아니면 미지급급여는 자, 차변에 15,000원 있죠. 그리고 미수임대료 15,000원, 임대료 15,000원 있죠. 급여 2만 원 있고 대변에 미지급급여 2만 원 있죠. 자, 그러니까 수정 붕괴로 인해서 차변에 3만 5천 원이 증가하고 그다음 대변에 3만 5천 원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게 합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연 항목 같은 거 성급 선수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그런 것들은 차변 대변 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합계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건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결산 정리사항에서 예비 절차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요. 본 절차를 해요, 본 절차. 본 절차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감이에요, 마감. 근데 이 장부는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장부는 총계정원장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장부는 뭐가 있었어요? 주요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조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주요부는 누구하고 누가 있었죠? 분계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총계정 원장도 있었죠? 여기는 뭐 무수히 많죠, 보조부는. 에? 그러면 이건 모두의 마감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굳이
이 총계정 원장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콕 집어서 총계정 원장만 얘기할까? 이 총계정 원장은 T계정인데 이 T계정별로 계정 과목별로 설정됐다 그랬죠. 그 계정 과목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재무제표로 가잖아요. 현금의 나머지 있는 기말 잔액은 재무상태표로 가죠. 아까 급여 7만 원은 손익계산서로 가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총계정 원장의 마감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감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분계장, 보조부 이것들은 모두 뭐 하면 돼요? 합계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합계만.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싹 해주죠. 이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총계정 원장은 이거 T계정이잖아요. 이거는 단위가 모두 몇 개가 있었어요? 자산 계정, 부채 계정, 그 다음 뭐죠? 자본 계정이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제가 워낙 강조해서 이제는 제가 입이 아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같은 논리로 계속 접근하셔야지 내용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공부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틀을 갖고 계속 거기다 확인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공부하면서 공부할수록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무슨 정보라고 그랬어요? 재무상태 정보라고 했죠? 그 재무상태표 계정. 얘는 뭐예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하죠. 요 둘의 특징은 잔액이 있다 없다잖아요. 응? 그러니까 마감도 틀리죠. 잔액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는? 현금이 남았다. 아까 봤죠 우리. 193만 원에서 107만 원 떨어지니까 86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그 86만 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전출납부에서 한 달 동안에 내가 100만 원 증가했어요 돈이. 근데 내가 막 썼어. 왕뚜껑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그냥 썼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기말에 보니까 20만 원 남은 거예요. 80만 원 썼잖아요. 현금을. 그러면 그 20만 원 남은 걸 어떻게 해야 돼? 마감할 때. 없애버려요? 20만 원 남은 건 넘겨야죠. 통장 이호라고 똑같아요. 잔액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통장 요즘 기장 안 하지만 예입 인출 잔액 있잖아요. 통장 다 기장 끝나면 어떻게 다음 통장으로 넘어가죠. 그때 뭐만 넘어가요? 잔액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자산부채 자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 밸런스는 증가와 감소의 나머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이 바뀌기 전에 BS였잖아요. 그 B가 바로 밸런스거든요. 잔액이란 말이에요. 그게 잔고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의 나머지 금액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남는 금액을 넘기면 되는 거죠. 이걸 차기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얘는 뭐냐면 1년 동안 2018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게 100억이었고 내가 2018년도에 100억을 벌기 위해서 80억이 들어갔고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들이기 위한 것은 뭐냐면 매출도 있고 이자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벌기 위해서 급여도 나가지 그다음에 광고 선접이 나가지 수도광역이 막 나갔죠. 이것도 가지가지예요. 그럼 이 발생한 모든 것들을 다 집합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퉁쳐서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궁극적인 내용은 잔액이었고 명목상의 계정이라는 거는 얘네 둘이 만나서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면 얘가 크죠? 벌은 게 나간 것보다 크니까 요만큼이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성과 계산으로서 끝나죠. 그래서 얘네들 명목계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은 잔액을 증가, 감소 계산해서 잔액을 넘기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과 80을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0과 80을 만나서 자 계산기 막 열심히 두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중에 기록한 무수히 많은 수익의 금액들과 무수히 많은 비용의 금액들을 만남의 장소로 보내주는 것부터 작업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2018년 동안에 100억을 벌었잖아요. 벌어들인 거죠. 그러면 얘는 자 2019년 1월 1일은 0인 거죠. 2019년의 성적표는 2018년의 성적표는 2019년 기초에는 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분명히 실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로로 시작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하시는 분들 대부분 합격해요. 근데 이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부족한 쯤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딱 그만큼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제가 고시 공부할 때 많이 봤어요. 뭐 사시 옛날 1차 있고 이럴 때 있죠. 그는 학생들 많이 봤는데 항상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할 때는 이 제로, 0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오롯이 내가 다시 하나씩 쌓아갈 수 있어요.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게 옳습니다. 옳고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학습계획 세우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부터 마감해야 될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둘 다 내 돈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요 수익과 비용 나중에 얘한테 가야 되죠.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들의 결론이 자본에 가야 되니까 요것부터 마감해야 되겠죠. 자, 요것저것 하면은 그냥 음성만 들으면 정말 웃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수익과 비용을 정산해서 이익 계산한 다음에 자본으로 보내줘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장부를 마감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익 계산한 다음에 요것들을 마감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출문제는 이전에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계정의 성격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순서는 뭐다? 수익과 비용, 명목상의 계정을 마감한다 이거죠.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을 얘네들을 집합손익으로 보내고 만남의 장소고 여기서 마감하면 단기순이익이 계산되거든요. 그 단기순이익을 내 돈한테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갑시다 이제.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부터 마감해 볼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제가 마감 분기를 설명드리면, 대체 분기 설명드리면 아주 불편해 하셔요. 응? 아, 어지럽다고 막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충분히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이 내일 모레가 아니잖아요. 해 두시면 마인드가 생겨서 다른 문제 해석할 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 분계를 하는 이유는 분계를 해야지 금액이 없어진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먼저 예제를 풀고 본문 이거는 다시 돌아올게요. 예제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예제를 한번 먼저 봅시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기초다지기 04번 보세요, 여러분. 이 04번 먼저 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다지기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풀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 있는 수익과 비용 계정이에요.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수익부터 먼저 수익 2개, 비용 2개예요. 이런 회사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가장 작은 가지수로 한번 해보는데 이 회사가 필승사가 지금 보니까 주 필승이 임대료하고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잖아요. 그럼 기중에 요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2개밖에 발생 감소죠. 그럼 이거 해석해 봅시다. 다시 한번 누적으로 임대료 이거 뭐예요? 내가 부동산 빌려주고 임차인한테 20만 원 받았죠. 얘는 뭐예요?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럼 발생주의 관점에서 단기 임대료는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죠? 21만 5천 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손익계산서는 215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마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임대료를 손익계산서에 보내주고 얘를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마감이라는 건 뭐죠? 저 옛날에 이제 우리 옛날에는 장부가 컴퓨터를 안 하고 손으로 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거 마감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두 줄 긋고 이렇게 합계 내잖아요. 이렇게. 네? 지금 컴퓨터가 다 알아서지만 그럼 합계를 내면 얘는 얼마가 되죠? 21만 5천 원 이렇게 하고 선생님 문 닫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 닫는다고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1월 1일 날 다음 연도 1월 1일 날 임대료는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이게 2018년이면 2018년에 임대료가 215거든요. 그럼 2019년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로 두면은 요게 지금 발생이라고 우리가 약속했죠. 그러면 대변의 215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네? 발생 쪽에 21만 5천 원 그대로 둥둥 떠 있다고. 그럼 얘가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로 되는 거죠? 215가 되는 거예요. 215가. 그러면 결산 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기회에 얘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대변에 있는 금액을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써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중성이니까 그 금액을 이익 계산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분계를 총계정원장에 보내는 게 전기죠. 근데 요 T계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T계정으로 이렇게 이사 갈 수 있거든요. 그 이사 갈 때도 분계를 해야 돼요. 이걸 대체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거든요. 갑자기 불편하죠. 근데 일단 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집합손익.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부딪혀 봐요. 부딪혀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그냥 이게 자 2로 이렇게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린 반드시 분계를 해야 돼요. 분계를. 예? 자 보세요. 이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2로 이렇게 썼죠. 왜 여기 마이너스고 왜 플러스라고 우리가 왜 썼겠어요? 여기다 쓰면 없어지는 거죠. 얘가 감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변의 2로가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분개해봐요. 임대료 차변이죠. 선생님, 요게 문패니까 이쪽에 있으면 차변의 임대료, 이쪽에 있으면 대변의 임대료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분개를 해볼게요. 자, 차변의 임대료 얼마예요? 21만 5천 원. 그러면 수익이 대변에 있었는데 요게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0이 돼요. 그리고 이중성이니까 얘를 어디로 보내요? 비용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1로 보내죠. 집합손익의 금액으로 2로가 이렇게 이사 가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익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는 상대 계정 과목이 뭐가 되죠? 집합 손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정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차가 균형을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얼마가 되는 거죠? 21만 5천 원이 되고 이쪽은 얼마가 돼요? 0이 되잖아요. 이게 명목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일로 왔으니까 임대료 하고 왔으니까 이쪽이 어떻게 되면 1번 어떻게 되죠? 임대료 이렇게 되죠? 얼마예요? 21만 5천 원. 아,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한 거 그냥 갖다 집어넣고 하면 끝나는 것을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해석해 두는 거고 안 하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맞죠? 네, 맞어요. 그럼 얘도 똑같죠, 수익이니까. 얘도 그냥 어떻게 선생님이 여기 이제 하나니까 끝났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두 줄 그린다고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는 이쪽에 발생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얘는 계속 살아있어요, 얘가 그러면.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얘가 1월 1일 날 그대로 3만 원이 죽지 않는다고요. 그럼 다음 연도에 우리가 뭐가 돼? 수수료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0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어디로 보내요? 집합손익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얼마예요? 3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 0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줄 긋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대체 분계 보세요. 차변에 뭐가 되죠? 수수료 수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2번 차변에 수수료 수익 얼마? 3만 원. 자, 대변에 어디로 가요? 집합손익으로 3만 원이 가요, 이렇게. 그래서 2번 어떻게 된다? 수수료 수익.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집합손익 대변 합계는 얼마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총수익이잖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 집합손익 대변은 뭐가 왔다? 모든 수익 계정이 자기 자리로 집합했죠. 그럼 얘를 우리가 묶어서 얘기한다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옛날에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집합손익 대변 합계. 그러면 집합손익의 대변에 모두 집합한 건 뭐다? 수익 계정이잖아요. 그럼 수익 계정의 금액을 다 합하면 뭐가 돼요? 총수익 금액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총 비용이 오겠죠. 그 둘이를 만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체, 자, 저 계정에서 일로 보낼 때 하는 분계가 대체 분계인데 이 대체 분계를 통해서 임대료라는 수익이 원래 대변에 있었는데 여기 썼으니까 없어졌죠. 자,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3만 원으로 있었는데 이 대체 분계를 해서 차변에 왔으니까 없어졌죠. 그래서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는 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여기 오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대체 분계가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붕괴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봤을 때 대체 붕괴까지 공부하시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회계 수치는 반드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제가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쉽진 않았겠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예요. 수익 계정을 마감할 때 얘도 수익 계정이고 얘도 수익 계정이잖아요. 차변에 왔다는 것은 그 수익을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임대료는 대변이 발생인데 이게 발생이 됐었죠. 근데 우리가 마감 붕괴를 통해서 이쪽에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얘가 1월 1일 날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명목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 금액이 어디로 왔을까? 집합손익 어디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임대료에. 얘도 보세요, 여러분. 수수료 수익은 대변의 수익 발생이고 감소니까 자, 이 발생을 어떻게 됐어요? 집합손익에 보냈으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됐죠. 그러기 때문에 1월 1일 날 0인 거죠. 자, 그리고 요 금액 얘는 없어졌지만 요 금액이 그대로 어떻게 됐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손익의 총 수익 금액은 얼마로 집합이 돼 있는 거예요? 24만 5천 원이 돼 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가 자꾸만 내려오죠, 지금? 눈에 이렇게 무거운 게 뭐가 기운이 내려오죠? 그쵸? 아니에요? 지금 해석 못했어요? 눈에 뭔가 무거운 게 안 내려와요? 아니에요.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좀 봐요. 이거 근데 지금 중요한 거, 이거 좀 중요해요, 이거 지금 이거 잘 봐요? 예? 수익 계정은 잔액을 넘길 수 없으니까 이제 만남의 장소에서 수익과 비용을 만나서 이익 계산하려고 한다. 그리고 각 계정은 어떻게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걸 명목 계정이라고 한다니까. 명목 계정 그냥 외우지 마시라니까요. 본질을 알면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자, 갑시다. 그냥 급여. 얘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발생이 얼마? 멋있게. 발생이 얼마? 7만 원.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얘는 얼마예요? 2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감을 하는데 자, 보세요. 급여를 마감하는데 지금 발생이 7만 원이야. 이게 발생이잖아요, 선생님. 그쵸? 감소는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7만 원이 그대로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면 단기의 급여니까 얘를 어디로 보내요? 바로 집합손익 계정으로 얘를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 얘가 급여 대변에 이게 지금 뭐예요? 급여가 대변에 왔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7만 원 이렇게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 회계 실력이 늘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비용이니까 여기 발생이죠. 여기 감소라고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에 내가 2만 원 발생했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2만 원이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약속한 대로 감소 쪽에다 2만 원 써준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그래서 1월 1일 날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중성이니까 요 금액이 이자 비용은 없어졌지만 얘는 어디로 가요? 집합손익에 집합을 했다고요. 그리하여 집합손익의 차별합계는 얼마예요? 9만 원. 총 수익은, 총 비용은 9만 원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수익과 비용은 명목 계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고 저렇게 제로가 되는 계정이다. 자, 그럼 제가 다시 그려봤어요. 자,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말로 나왔어요, 말로. 나온 지가 오래됐지. 요 분계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집합손익 계정을 우리 지금 금방 했죠. 얘는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지금? 모든 수익 계정이 집합했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자, 집합손익 계정 대변합계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대변합계는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한다? 요거는 총 수익 금액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24만 5천 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는 이게 구구절 안 나오고 집합손익계정 대변합계 이렇게 세련되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총 수익 금액은 얼마다? 24만 5천 원이다. 24만 5천 원을 벌기 위해서 이만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죠, 이게? 요게 이제 지금 뭐냐면 자, 집합손익계정 무슨 합계다?
자, 집합손익 계정의 무슨 합계? 차변합계죠? 자, 차변합계. 자,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 총 비용이죠? 그러면 총 비용은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9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24만 5천 원 벌었고 벌기 위해서 9만 원 들어갔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더 크죠? 요게 바로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결국 나는 뭐냐면 나는 이만큼 벌면서 24만 5천 원 벌면서 내 돈이 이만큼 증가했죠. 자본이 괜찮아요. 그다음 뭐죠? 나는 이거 벌기 위해서 이만큼 내 돈이 감소했죠. 그럼 증가한 게 얼마인 거예요?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럼 내 돈은 얼마 증가했어요? 이익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만 중요해? 요거만 중요해요. 됐죠? 요거 딱 계산하고 얘네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만 딱 남았죠? 얘를 어디로 보낼까? 자본으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이 자본 중에서 수익과 비용 때문에 증가한 자본의 이름이 뭐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속에는 수익과 비용이 녹아져 있어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문제도 이익잉여금 계산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박스 안에 뭐가 있다? 수입 비용이 막 정신없이 있단 말이에요. 정산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요거 대체 분계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면, 집합손익 대변합계 24만 5천 원, 차변합계 9만 원. 기말 이거 마감 분계를 물어본 거죠. 그럼 당기순이익 대체 분계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만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집합손익 계정 무슨 변에 지금 있어요? 차변에 있죠? 그러면 차변의 집합손익이에요. 항상 T계정은 얘를 중심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요거 차변의 금액이면 차변의 집합손익. 요쪽에 2로면 대변의 집합손익이죠? 잊지 마세요. 그러면 차변의 집합손익 11만 5천 원.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인데 무슨 잉여금? 이익 때문에 증가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찍기 했을 때 찍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찍기도 그냥 신의 뜻에 맡기면 안 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한 추정에 근거한 찍기는 실력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분계를 할 때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그러면 대변 자본이 증가했네? 무엇 때문에? 손익 때문에. 그거 누구밖에 없어요. 이익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합손익은 수익과 비용이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때문에 증가한 자본은 당기순이익이다 이거죠. 이거 기출문제 이런 거. 요거 당기순이익 요거 대체하는 거 요거 분계였고 그 분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합손익 대변과 차변에 무엇이 오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자다 깨어나도 말씀 이상한데 난 도대체 난 대체 분계하기 싫어요. 이러신 분들 만약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T계정에 있는 위치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좀 이해되셨어요? 네. 울지 마세요. 저도 슬퍼져. 여기 잠깐만. 여기 보시면 요거 아까 이제 한 거 이론으로 정리할게요. 네, 아까 이제 보시면 수익 계정을 마감할 때 수익 계정은 자기 자리가 대변 아닌가? 이거 대변이잖아 이게. 그러면 기중에 이만큼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마감 분계 때 어떻게 해요? 12월 30일 마감 분계 때 반대쪽에 감소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야지 둘이 같아져서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수익 계정이 차변에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쓰니까. 그래서 차변의 수익이죠. 그래서 얘가 감소한다. 예, 그래서 이 분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합손익에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수익은 0.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명목 계정, 임시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집합손익 이렇게 왔죠? 이렇게. 됐나요? 그쵸? 예. 이 저녁반은 원래 좀 피곤해요, 이게 지금. 제 소리를 좀 피곤할 때 좀 더 머리가 아프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용의 발생은 무슨 변? 차변. 감소는 대변인데, 얘는 차변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얘를 이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쪽에 쓰죠. 그러니까 대변의 비용 계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요 발생 금액하고 요 금액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비용도 마감 분계를 통해서 0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분계를 도대체 못하겠다. 그러시면, 수익과 비용을 일단 어디로 보낸다?
1로 보내서 이익 계산한다. 얘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집합손익 대변은 누가 온다? 무수히 많은 수익 계정이 다 집합한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자, 집합손익 대변합계는 총수익 금액, 집합손익 차변합계는 뭐다? 총 비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크면 이익이죠. 그 이익은 항상 부족한 쪽에 더해진다 이게죠. 알겠죠? 그리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사태가 심각한 관계로 자,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총계정 원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익잉여금 증가까지 지금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재무상태표 규정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자, 재무상태표 규정은 무엇이더라? 자, 자산 계정, 그 다음에 부채 계정, 자본 계정이에요. 요것들은 모두 잔액이 있죠. 그러면 요것들 우리 앞에 봤죠? 자산 계정, 이쪽이 증가, 이쪽이 감소. 잔액은 무슨 변? 차변 잔액 이렇게 얘기했고, 자, 부채도 대변 증가, 차변 감소죠. 그러면 무슨 잔액? 대변 잔액. 자본도 대변 증가, 차변 감소죠. 그 무슨 잔액? 대변 잔액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 요 잔액들을 계산해서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넘기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 내용부터는 잠깐 쉬고 마지막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처음부터 할 거기 때문에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뭐 그렇게 깊게 가볍게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요.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